오바마케어 정부 보조를 이달 안에 연장하지 못하면 새해 건강보험료가 급등하게 되고 2차 연방 셧다운으로 이어지게 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금융사기로 피해자 1인당 평균 10만 달러씩 피해를 당한 것으로 연방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이 물가 부담으로 메인 메뉴보다 에피타이저를 주문하는 등 외식 소비 패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신속 추방하기 위해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제3국 추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순찰대를 동원한 이민 급습 대신에 중범죄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가 연장되지 못할 경우 새해 건강보험료가 급등하게 되고 연방 셧다운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를 이달 안에 연장하지 못하면 새해 1월부터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하고 예산 합의도 어려워져 1월 말에는 2차 연방 셧다운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2026년 새벽 뒤에도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시한폭탄들을 해체하지 못하고 있어 연속으로 터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 보조가 12월 31일 안에 연장되지 못하면 새해 1월부터 수백만 내지 1,00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하게 됩니다. 헬스케어 위기에도 워싱턴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3전 연장안과 공화당의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로 직접 제공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첫 주 표결에서 양당의 방안들이 모두 60표 장벽을 넘지 못했던 연방 상원에서 이번 주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와 연방 하원에서 하원의장의 반대에도 표결에 붙일 수 있는 디스차지 페티션이 성공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보름 안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으나 확장 정부 보조가 그대로 만료돼 새해 1월부터 ACA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할 위기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ACA 확장 정부 보조가 올 연말 없어지면 ACA 오바마케어 가입자 2,400만 명 중에 절반인 1,200만 명은 건강보험료가 114%, 2배 이상 급등해 첫 해에만 20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인 개인 62,600달러, 부부 84,600달러 이하의 서민층은 일반 정부 보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료 급등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확장 정부 보조를 받아온 연방 빈곤선의 700%인 연소득 개인 10만 9,550달러, 부부 14만 7,900달러인 중상층이 보험료 2배 급등을 감내하느냐, 다른 보험으로 옮기느냐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방 상원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양당안을 모두 제쳐두고 하원 초당안으로 1, 2년 연장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끝내 올 연말 안에 ACA 확장 정부 보조를 연장하지 못하면 공화민주양당 간 정면 격돌이 거세져 1월 30일 만료되는 현재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지 못해 또 한 번 연방 샷다운에 빠질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민주당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지난번 연방 샷다운을 43일 만에 끝내주는 대신에 ACA 확장 정부 보조의 연장안을 12월 둘째 주 표결을 허용받았는데 표결만 약속받았을 뿐 연장을 관철해내지 못한 결과가 되면 2차 연방 셧다운 투쟁에 나서게 될 것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중간선거를 치르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벽두부터 정면 충돌 코스를 치닫게 될지 아니면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핸들을 꺾게 될지 다시 한번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금융사기의 68%가 60세 이상 시니어들로 나타났는데 피해자 1인당 평균 10만 달러씩 피해를 당한 것으로 연방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신고된 시니어들의 금융사기 피해액은 24억 달러이지만 신고 안 된 총 피해액은 8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에 취약한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각종 금융사기의 핵심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신고받고 있는 연방기관인 FTC 연방교육위원회는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행각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 집중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FTC에 신고된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금융사기 피해액은 24억 달러에 달한다고 FTC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 19억 달러보다는 26.3%, 팬데믹 초기인 2020년에 6억 달러보다는 300%나 급증한 것이라고 FTC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고 안 된 금융사기 피해는 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지난 한 해 시니어들은 815억 달러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FTC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금융사기는 전체에서 68%나 차지하고 있어 금융사기범들의 핵심 타겟,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FTC는 경고했습니다. 이들 피해자들로 나뉘면 60세 이상 시니어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10만 달러씩 피해를 당한 셈이라고 FTC는 계산했습니다. 사기범들은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시니어들에게 믿을 만한 친척, 친지, 친구의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속임수를 시작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 고율의 투자를 권유하고 몇 차례는 높은 수익의 이자까지 지급했다가 잠적하는 사기범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경품, 추첨 등을 빙자해 돈을 뜯어가는 사기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가짜 인물을 내세워 애정 행각을 벌이려는 로맨스 스캠도 여전히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을 빙자해 벌금이나 미납금을 보내지 않으면 체포 투옥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고전적인 공포사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FTC는 60세 이상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2024년 안에 신고된 금융사기 피해액은 128억 달러로 팬데믹 초기인 2020년에 34억 달러보다 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안 된 금융사기 피해 총액은 1959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FTC는 추산했습니다. 최근 미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외식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피타이저 경제, 즉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메인 요리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피타이저를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는 전체 식품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고 세금과 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비용은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 인상과 공급망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BC는 이런 소비 변화의 한 단면을 에피타이저 경제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외식을 완전히 줄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의 메인 요리 대신 에피타이저를 주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식업계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하는 바이어스 엣지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들어 메인 요리와 디저트 판매는 전반적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에피타이저 주문량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짜렐라 스틱, 피클칩, 치즈 바이트 등 비교적 저렴한 에피타이저 메뉴가 특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에서는 에피타이저 메뉴가 할인 행사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외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여력이 크게 갈리는 이른바 K자형 경제 구조가 외식 소비 패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면 외식 물가 상승률은 4.2%로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인 3.7%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외식 문화 전반에 대한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 주문이나 간단한 서비스에도 팁 선택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서비스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 서빙 등이 단순 서비스 노동을 대체할 경우 팀 문화가 유지될지, 팁이 누구에게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에피타이저 경제 현상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소비 양극화가 지속되는 한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신속 추방하기 위해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제3국 추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변호사들이 제3국 추방에 동의하는 문건을 제시하고 이민법원 판사들이 대거 승인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10여 개 국가로 8,100명을 제3국 추방한 것으로 미루어 10,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듯 신속 추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새 전략으로 제3국 추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7월 말까지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제3국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은 8,100명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힌 바 있어 현재는 10,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신속 추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으로 제3국 추방을 강력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팍스뉴스는 전했습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30대 임산부는 시민권자인 3세 딸아이와 함께 이민법원에 출두했는데 국토안보부 변호사가 내민 제3국 추방 문서에 동의하기를 거부했지만 이민판사가 승인해 출신국이 아닌 온두라스로 추방됐습니다. 멕시코 출신 40대는 한밤중에 온 이메일을 통해 제3국 추방자가 온두라스에서 에콰도르로 바뀌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들 제3국 추방자들은 본국인 멕시코로 돌아갈 경우 당국으로부터 처벌받거나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고 호소했으나 국토안보부 변호사들이 내놓은 제3국 추방 문건을 이민판사는 그대로 승인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이민법원에 나온 국토안보부 변호사들은 주로 젊은 층으로 정부가 미리 마련해 놓은 제3국 추방 동의서를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시하며 동의를 요구하고 이민 판사에게는 본국에서 처벌 또는 보복 위험이 있어 제3국 추방으로 조기 종결하려 한다고 설명해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 미국의 추방자들을 수용한 국가들이 13개국이었으나 지금은 64개국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초 14명을 아프리카 가나에 보냈는데 나이지리아 출신 13명, 감비아 출신 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지난 8월 르완다가 다른 국가 출신 추방자 7명을 수용했는데 미국과는 250명까지 받아들이기로 합의해놓고 있습니다. 남수단의 8명, 에스와티니의 5명이 제3국 추방됐는데 미얀마와 라오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계와 카리브해 출신들이 아프리카로 추방됐습니다. 특히 중미 국가들 사이에는 대규모로 제3국 추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파나마에는 아시아계, 중동, 아프리카 출신들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350명이 제3국 추방으로 보내졌습니다. 엘살바도르에는 베네수엘라 출신 250명을 초대형 감옥인 시코티에 보내져 수감됐습니다. 코스타리카에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출신까지 불법 체류자 200명을 제3국 추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 추방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은 오래 걸리는 추방 절차 없이 신속 추방할 수 있고 연방대법원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전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순찰대를 동원한 이민 급습 대신에 중범죄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악한 중의 악한들을 체포하는 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대도시들에서 국경 순찰대를 동원한 급습 등 강경 이민 단속의 영향으로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조절하고 나선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국경 순찰대가 선봉해서 얼굴 생김새나 언어 액센트,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나 일터를 급습하는 사실상의 무차별 이민 기습으로 전개해왔는데 일대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뉴스네이션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순찰대의 광역사령관으로 지명한 그레고리 보비노 팀이 이끄는 국경 순찰대원 250명은 대도시 작전을 지속하되 특정 타겟으로
중범죄 불법 체류자들을 겨냥해 체포하는 작전으로 전환한 것으로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국경 순찰 때는 최근 들어 작전 지역을 국경 반경 100마일에서 연안에서 100마일로 바꿔 사실상 대도시들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경 순찰 때는 작전 지역 안에서는 영장 없이 이민자들을 체포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아이스보다 훨씬 강력한 체포 작전을 전개해 왔습니다. 게다가 얼굴 생김새나 언어 액센트만 보고 듣고도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면 체포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허용 판결까지 나와 무차별 이민급습을 단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차별 이민급습으로 상당한 역작용을 불러일으키자 대표적인 모토인 worst of worst, 즉 악한 중에 악한을 체포한다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대략 250명의 병력과 장갑차, 드론과 블랙호크 헬기까지 동원해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샬롯트, 루지애나, 뉴올리언스 등에서 잇따라 대대적인 급습작전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worst of worst는 물론 형사범죄자들의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트럼프 이민 정책 지지율은 3월에 49%였는데 12월 현재는 38%로 11포인트나 대폭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무차별 이민급습에서 한인을 포함한 참전군인들까지 무리하게 체포 구금 추방한 것으로 확인됐고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어린이 수백 수천 명이 가족이별을 겪게 만들고 유학생 비자, 그린카드 소지자,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마구잡이로 체포했다가 풀어줘야 하는 사태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서 발표할 변경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온 트럼프 이민정책 지지율이 급락하자 국경 순찰대 전략과 전술을 조용히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